2026년 AI 시대에도 적용되는 강력한 꿀팁 하나 알려드립니다. 내가 지금 팀원이든 팀장이든 조직의 임원이든 대표든 모두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관점을 내 위치에서만 있는 사람은 유리한 삶을 살기 불리합니다. 혹은 머지않아 그 자리마저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위치의 관점을 동시에 읽기 시작하면 초고속 치트키를 쥐고 인생을 역전시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게임의 판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초고속 인생 역전 치트키입니다. 손자병법을 읽어보지 못한 사람은 병법이 단지 전쟁에서 이기는 전술의 책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손자병법은 사람의 마음을 내 뜻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 전술로 쓰였습니다. 물론 손자병법 같은 관점의 확장을 배우지 않아도 약 30년 이상 이리저리 치이며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지천명 넘어서 누구나 이 지혜의 60에서 70%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그 시간을 10년, 아니 20년, 30년 앞당겨 보시겠습니까? 5천만 명 중 손자병법을 읽은 사람은 1%도 되지 않습니다. 2번 이상 읽은 사람은 0.1%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손정희, 트럼프, 워런 버핏, 빌 게이츠 등은 지금도 손자병법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치트키를 하나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으로 이해가 부족하면 꼭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이런 경험을 하지만 줄어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부탁을 해도 누구는 단칼에 거절당하고 누구는 상대가 알아서 찾아와 돕습니다. 도대체 차이가 뭘까요? 말투일까요? 아니면 메모일까요? 정답은 기세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성격이나 대화 기술의 문제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손자병법은 말합니다. 관계는 에너지의 흐름이라고 말입니다. 화를 내지 않고도 상대를 내 뜻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힘. 이것도 오늘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잠들기 전 10분 혹은 출퇴근길의 짧은 시간, 이 영상을 반복해서 끝까지 들어보세요. 남들이 평생을 바쳐야 깨닫는 인간관계의 전술입니다. 이제 그 압축된 지혜의 정수, 손자병법으로 검증된 관계 심리학 5장과 6장을 연이어서 시작합니다. 제5장 병세, 기세, 관계의 에너지를 폭발시키는 방법. 1. 기세의 본질 나무와 돌의 비유. 손자병법의 병세편에서 손자는 아주 흥미로운 비유를 듭니다. 나무와 돌은 평평한 곳에 두면 가만히 있고 가파른 곳에 두면 굴러간다. 모나면 멈추고 둥글면 구른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상대가 나를 돕게 만들고 싶다면 상대를 설득하려 하지 말고 상대가 굴러갈 수밖에 없는 경사를 만들라는 뜻입니다. 관계의 경사, 그것이 바로 기세입니다. 경사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회의실 테이블 위에 누구나 좋아하는 갓 구운 빵 냄새를 피우고 시원한 커피를 미리 세팅해 둡니다. 그리고 단체 채팅방에 딱 한 줄을 남기는 겁니다. 지금 회의실에 따끈한 빵이 왔습니다. 선착순으로 제일 맛있는 거 골라 드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이 오라고 사정하지 않아도 팀원들은 1분도 안 돼서 회의실로 뛰어옵니다. 토스트 몇 장으로 따끈한 빵이라는 이익의 경사를 만들자 사람들이라는 돌이 스스로 굴러온 것입니다. 관계도 똑같습니다. 나를 돕지 않는 동료에게 좀 도와달라고 설득하는 것은 평지에서 돌을 미는 일입니다. 대신 그가 나를 도왔을 때 얻게 될 평판의 이익이나 돕지 않았을 때 겪게 될 불편한 상황이라는 경사를 먼저 설계하십시오. 기세가 있는 사람은 힘으로 밀지 않습니다. 그저 상대가 내 뜻대로 구를 수밖에 없도록 판의 기울기를 바꿀 뿐입니다. 이 팔로워 관점의 실천 전략, 도움이 아니라 이익의 경사를 설계하라. 회사에서 동료에게 업무 협조를 구할 때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바쁘신데 죄송한데 이것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이것은 경사가 없는 평지에 돌을 두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가 움직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번 프로젝트 성과가 나오면 보고서에 동료님의 기여도를 가장 먼저 언급할 예정입니다. 보고서에 동료님의 참여자 이름도 넣겠습니다. 이 부분만 도와주시면 완벽할 것 같습니다.
보이시나요? 상상해보세요. 상대에게 나를 도우면 이 큰 성과가 당신의 것이 된다는 이익의 경사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제 상대는 굴러가는 돌처럼 스스로 움직이게 됩니다. 나중에 성과가 크면 당신의 공을 빼앗길까요? 일시적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의 부탁을 강독받고 싶은 동료들이, 아니 신도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당신은 부탁하면 할수록 당신의 군사들이 쌓여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3. 팀장과 리더의 관점 감시가 아닌 리듬으로 기세를 타라. 리더의 힘은 감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시는 기세를 죽입니다. 손자는 기세를 화살을 쏘기 전 팽팽하게 당겨진 시위에 비유했습니다. 훌륭한 팀장은 마감이 임박했을 때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대신 팀원들이 스스로 달릴 수 있는 루틴, 즉 리듬을 설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리듬은 월요일에 목표를 정하고 수요일에 중간 보고를 하는 방식의 일정 관리가 아닙니다. 기세는 예기치 못한 타이밍에서 폭발합니다. 늘 주던 성과급은 이미 권리가 되어 힘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마감일을 하루 이틀 앞당겨 지시하고 마감 완료 시 12시에 퇴근합시다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던져보십시오. 이 예상 밖의 보상은 팀원들의 뇌에 강렬한 도파민을 분출시킵니다. 팀원들은 미안함과 고마움 때문에 팀장이 닥달하지 않아도 평소보다 두세 배 빠른 속도로 달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움직이는 변칙적 기세를 불어넣는 힘입니다. 4. 심화 전략 기와 정의 조화. 관계를 주도하려면 정석으로 대하되 변칙으로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위치에 있든 카리스마가 필요합니다. 정석이란 평소에 쌓아둔 신뢰와 성실함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상대의 예상을 깨는 변칙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당연하게 예스라고 말할 때 데이터를 근거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혹은 모두가 화를 낼 상황에서 오히려 차분하게 핵심을 짚는 태도, 이런 변칙들이 쌓여 당신만의 독보적인 기세, 즉 카리스마를 만듭니다. 5. 시스템이 당신의 무기입니다. 결국 인간관계의 승자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가 돌아가는 시스템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의 지형에서 작은 경사 하나를 만들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시간을 요청할 때 혹은 부탁을 할 때 상대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단 한 줄이라도 섞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거대한 기세가 될 것입니다. 6. 실전 사례. 무례한 상대를 기세로 잠재우는 법. 우리는 살면서 종종 무례한 사람을 만납니다. 위에서 아래로, 옆에서 혹은 아래에서 위로. 그들은 대개 목소리가 크거나 상대를 깎아내려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려 합니다. 이때 가장 나쁜 대응은 똑같이 화를 내거나 반대로 꾹 참는 것입니다. 손자병법의 관점에서 무례한 자들은 기세의 빈틈을 노리는 하이에나와 같습니다. 그들이 선을 넘을 때 여러분은 침묵의 기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회의석상에서 누군가 당신의 성과를 깎아내리는 농담을 던졌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때 당황해서 웃거나 맞받아치지 마십시오. 그저 3초간 무표정하게 그 사람의 미간을 응시하십시오. 이 3초의 침묵은 공간의 기세를 당신 쪽으로 가져옵니다. 상대가 당황해 왜 그렇게 보냐고 묻는 순간 이미 주도권은 당신에게 넘어옵니다. 주변의 동료들도 당신의 카리스마를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차분하게 한마디만 하십시오. 그 말씀의 의도가 정확히 무엇입니까? 감정을 뺀 이 질문 하나가 상대의 무례함을 공개적인 미숙함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잠깐, 지금 이 내용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당연합니다. 이것은 20년, 30년 업무 경력의 베테랑 임원들의 워크샵에서나 교육받는 전략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여러분은 사회 조직에서 20년, 30년간 전투 경력을 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보십시오. 이 고비를 넘기는 순간 여러분의 관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7. 심리적 압박, 기를 활용한 예상 밖의 대응. 기세의 핵심 중 하나는 기, 즉 상대의 예상을 깨는 것입니다.
나를 만만하게 보는 상사는 내가 늘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할 줄 압니다. 이때 한 번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기록된 데이터를 제시하십시오. 지난 3개월간 제가 처리한 업무량이 동기 대비 30% 높습니다. 지금 주시는 업무는 전체 일정을 고려했을 때 품질 저하가 우려됩니다. 상대는 당신의 순종이라는 정석을 예상했지만 데이터라는 변칙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순간 당신에 대한 평판은 착한 사람에서 함부로 할 수 없는 전문가로 바뀝니다. 기세란 바로 이런 이미지의 누적입니다. 8. 에너지 관리 장과 치의 리듬. 기세는 무조건 강하게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활시위를 당기는 장이 있으면 늦추는 치가 있어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늘 긴장하고 있으면 기세는 오히려 딱딱하게 굳어 부러집니다. 진정한 고수는 부드러움 속에 칼을 감춥니다. 평소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한없이 관대하고 따뜻하십시오. 하지만 선을 넘는 순간에는 얼음처럼 차가워지는 반전이 필요합니다. 이 온도 차이가 기세를 만듭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은 평소엔 좋지만 일할 때는 정말 무섭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 그것이 손자가 말한 풍림화산의 기세입니다. 9. 임원과 대표를 위한 기세 설계. 조직의 운명을 바꾸는 에너지. 이제 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겠습니다. 임원이나 대표의 위치라면 기세는 개인의 능력을 넘어 조직의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성공하는 기업은 회의실 문을 열 때부터 공기가 다릅니다. 이는 대표가 입으로 열심히 하자고 외쳐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구성원들이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다고 믿게 만드는 승리의 시스템을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리더는 어떻게 이 압도적인 기세를 설계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3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작은 승리를 박제하고 시각화하십시오. 전쟁터에서 깃발은 기세의 상징입니다. 큰 매출 목표만 외치지 마세요. 아주 작은 계약 성사, 고객의 짧은 칭찬, 한 줄이라도 전 직원이 볼 수 있는 대형 모니터나 게시판에 실시간으로 띄우십시오. 승리하는 장면을 매일 목격하는 군대는 결코 패배를 떠올리지 않습니다. 승리의 습관이 기세의 기초가 됩니다. 둘째, 자율성이라는 경사를 만드십시오. 모든 것을 리더가 결정하면 팀원들은 시키는 일만 하는 정지된 돌이 됩니다. 하지만 예산 100만원 안에서는 결제 없이 마음대로 집행해도 좋다. 그리고 그 100만원으로 얼마를 벌었는지 또는 얼마의 이익을 가져왔는지 해당 프로젝트가 끝나고 A4 한 장만 숫자로 올려주세요. 라는 식의 명확한 자율권을 주는 순간 팀원들은 스스로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리더가 밀지 않아도 조직이 스스로 가속도를 내는 것, 그것이 강력한 조직의 기세입니다. 셋째, 결정적인 순간에 상징적인 행동을 던지십시오. 조직의 기세가 꺾였을 때 100마디 훈계보다 강력한 것은 리더의 태도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대표가 가장 먼저 출근해 묵묵히 현장을 지키거나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실제 성과는 낮아도 성실하게 임한 직원에게 파격적인 포상을 즉각 집행하는 모습. 2400년 전 유방이 옹치에게 파격적인 포상을 내린 것처럼 조직원들에게 우리 배의 키는 단단히 잡혀있다는 심리적 안정감과 성공의 기세를 선물합니다. 손자는 말했습니다. 승리하는 군대는 이길 수 있는 기세를 먼저 만든 뒤에 싸우고 패배하는 군대는 일단 싸움부터 시작한 뒤에 승리를 구걸한다. 여러분의 비즈니스 지형에서도 먼저 승리의 기세를 설계하십시오. 판이 기울어 있으면 승리는 자연스럽게 당신 쪽으로 굴러 들어옵니다. 결론, 기세는 당신의 마음가짐에서 시작됩니다. 결국 손자병법 제5장이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관계의 주도권은 기교가 아니라 에너지의 설계에 있다는 것. 무례한 사람에게 흔들리지 마십시오. 지형이 불리하다면 경사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치를 숫자로, 기록으로 증명하십시오. 오늘 이 오디오북을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은 이미 손자병법을 읽지 않은 4천만 명의 사람들의 앞선 상위 1%의 기세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아침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오늘 배운 기세를 한 번만 떠올려 보세요. 당신의 눈빛부터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하면 몇 번이고 다시 들어보세요. 손자병법 제6장 허실, 상대를 내 뜻대로 끌어들이는 관계의 기술. 1. 허실의 본질, 싸우지 않고 이기는 설계도. 손자는 말합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자는 적을 전장으로 끌어들이는 자이지 적에게 끌려가는 자가 아니다. 이 문장은 현대인의 인간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관계에서 자주 피로감을 느끼시나요? 상대의 기분에 맞추느라 정작 내 할 말은 못하고 계신가요? 그것은 당신이 상대의 실, 즉 상대가 강하고 준비된 영역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상대를 내가 원하는 곳으로 끌어내는 허위 전술을 배워야 합니다. 주도권의 심리학 오게 할 것인가? 끌려갈 것인가? 우리는 흔히 상대를 설득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손자는 설득하지 말라고 합니다. 대신 이익을 보여주어 스스로 오게 만들거나 손해를 보여주어 오지 못하게 막으라고 조언합니다. 회사 생활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까다로운 거래처 담당자가 자꾸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이때 제발 사정 좀 봐달라고 읍소하는 것은 적의 실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하책입니다. 고수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이번 계약 조건에는 저희가 제공하는 독점 데이터 분석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시면 경쟁사보다 정보력이 뒤처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얻을 수 있는 확실한 이익실과 잃게 될 리스크를 동시에 보여주는 순간 주도권은 당신에게 넘어옵니다. 상대는 이제 당신의 요구를 들어주며 스스로 당신의 전장으로 걸어 들어오게 됩니다. 3. 팔로워의 허실, 준비된 자는 지치지 않는다. 팔로워의 위치에서 허실을 활용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에너지 보존입니다. 손자는 먼저 전장에 도착해 적을 기다리는 자는 편안하고 나중에 도착해 허겁지겁 싸우는 자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회의가 있다면 8시 30분에 자리에 앉아 오늘 논의할 핵심 안건 3가지를 미리 요약해 두십시오. 이 30분의 준비가 당신을 실의 상태로 만들고 퇴근 후 편안한 시간을 보장해 줍니다. 그리고 당신의 행동은 누군가 지켜보고 훗날 당신이 실수했을 때 방패가 되어줍니다. 준비 없이 들어와 상사의 질문에 당황하는 동료들은 허위 상태에 빠집니다. 질문의 화살이 당신에게 향할 때 미리 준비한 데이터를 차분히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그 공간의 주도권을 쥔 편안한 승자가 됩니다. 관계의 피로도는 상대가 아니라 당신의 준비 상태에서 결정됩니다. 4. 팀장의 허실, 상대의 강점을 피하고 약점을 찌르는 법. 리더로서 팀원을 대할 때 모든 사람을 똑같은 방식으로 통제하려 하지 마십시오. 사람마다 허와 실이 다릅니다. 말솜씨는 좋지만 꼼꼼함이 부족한 팀원에게는 디테일한 데이터 검증이라는 임무를 주어 그들의 허점을 보완하게 하십시오. 반대로 기술적 능력은 뛰어나지만 소통이 부족한 팀원은 그들의 전문성이 돋보이는 무대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 직원에게 소통을 강요하는 리더는 100m 육상 선수에게 42.19km 마라톤 육상 선수의 기량을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팀원들의 허를 피하고 실을 활용하는 지혜로운 리더의 허실 전술입니다. 이렇게 설계된 조직은 리더가 굳이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물 흐르듯 성과를 냅니다. 5. 임원과 대표의 허실, 물처럼 흐르며 형체를 숨겨라. 손자병법 제6장의 정점은 바로 무형에 있습니다. 손자는 말합니다. 군대의 형세는 물과 같아야 한다. 물은 높은 곳을 피하고 낮은 곳으로 흐르며 지형에 따라 그 모양을 바꾼다. 임원이나 대표의 위치에 있다면 당신의 전략이 상대에게 읽히는 순간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고수는 자신의 실을 감추고 상대의 허를 찾아냅니다. 경쟁사가 우리 제품의 기술력을 분석하고 있을 때 우리는 마케팅의 지형을 바꿔 버려야 합니다. 상대가 가격으로 싸움을 걸어올 때 회사는 서비스의 진로 자체 유통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온라인, 영업소, 대리점 무엇이든 그 브랜드의 지형 자체를 폭넓게 설계하십시오. 내가 어디로 흐를지 상대가 예측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브랜드와 조직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자
공격 무기입니다. 6. 실전 전술. 성동격서의 심리학. 허실 전술의 실전 활용법 중 하나는 바로 성동격서입니다.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을 친다는 뜻이죠. 관계에서도 이 심리전은 매우 유효합니다. 중요한 협상을 앞두고 있다면 상대가 중요하게 생각할 법한 사소한 조건에 집착하는 척 하십시오. 상대가 그 조건을 방어하느라 진을 뺄 때 당신은 당신에게 정말 중요한 핵심 이익실을 조용히 챙겨오는 것입니다. 상대는 사소한 승리에 취해 큰 것을 내어주고도 만족하며 전장을 떠날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욕망을 이용하여 나의 실리를 챙기는 세련된 지략입니다. 즉, 온라인에서 매출 전쟁이었다면 영업소와 대리점 유통망을 만든 브랜드는 온라인 행사 몇 번을 경쟁사에 내어주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사 몇 번 더 놔두게 되면 경쟁사는 자연히 행사 할인율을 점차 낮추게 되고 그동안 당신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시간은 생각보다 짧은 고작 몇 달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7. 보이지 않는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법. 인간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정면 승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공격입니다. 근거 없는 비방이나 은밀한 따돌림 같은 것들이죠. 손자는 적의 빈 곳을 치면 반드시 승리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공격받고 있다면 당신의 어디가 허인지 냉정하게 파악하십시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당신의 빈틈을 더 크게 보여줄 뿐입니다. 이럴 땐 오히려 당신의 즉 압도적인 성과와 기록으로 응수하십시오. 만일 성과를 올리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1시간 일찍 출근하고 오전과 퇴근 전 중간 보고를 하고 마감 시간보다 1시간 먼저 보고해보세요. 성과에 대한 비난을 당신에게 할 명분이 당신의 조직 전체로 분산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어떤 위치에 있든 결과는 같습니다. 그리고 비방하는 말은 공기 중으로 사라지지만 당신이 남긴 숫자와 데이터는 뼈아픈 타격이 되어 상대에게 돌아갑니다. 상대가 당신의 실을 확인하는 순간 보이지 않는 공격은 멈추게 됩니다. 8. 허실의 완성. 상대를 내 리듬에 춤추게 하라. 결국 허실의 핵심은 주도권입니다.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멈추고 싶을 때 멈추는 것. 관계를 맺을 때 상대의 연락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끌려다니지 마세요. 가끔은 의도적인 침묵으로 상대를 궁금하게 만들고 가끔은 예상치 못한 완벽한 제안으로 상대를 놀라게 하십시오. 상대가 당신을 예측 가능한 사람으로 분류하는 순간 당신의 가치는 하락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허와 실을 종잡을 수 없게 만드는 순간 사람들은 당신을 존중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강력한 존재감의 비밀입니다. 9. 승리는 설계하는 자의 것입니다. 손자병법 제6장 허실편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의 전장에서 피곤하게 싸우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만든 전장으로 상대를 초대하고 계신가요? 승리는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빈틈을 읽고 나의 강점을 숨기며 결정적인 순간에 폭발시키는 치밀한 설계의 결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당신을 힘들게 했던 그 관계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허가 어디인지, 나의 어떤 실을 보여줘야 할지 딱 한 가지만 결정하십시오. 그 한 걸음이 당신의 인생을 주도권 있는 삶으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7장 군쟁 마이너스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미소 인생은 여러분이 관계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깊은 지혜로 돌아오겠습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영상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지인에게 공유해주세요.